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어땠습니까? 많이 좀 따뜻한 모습이에요. 지금 출근길 보니까 괜찮았습니까? 네, 겉옷을 예. 집에서 나올 때 안 입고 나왔는데도 안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날씨가 궁금해서 보니까 네. 영상 10도까지 올랐네요. 아, 그래요? 예. 10.8도고 낮 기온이 서울 19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완연한 봄 날씨인데 문제는 대기가 건조하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산불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산불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는 상황이라서 네, 대기가 네. 건조하다는 소식이 더욱 좀 좋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산불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 산불이 며칠째예요? 닷새째예요? 네, 맞아요. 닷새째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진화율도 크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역에 네.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60%였는데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55%로 심지어 낮아졌다는 그래요? 속보가 예. 들어왔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발생한 지 벌써 닷새째인데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는 등 이렇게 좀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피해를 키우고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청이나 하동은 85%, 울주는 95%고요. 김해는 진화에 좀 속도가 붙으면서 99%까지 진화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날이 밝았으니까 좀 진화의 속도를 네. 더 냈으면 좋겠고요.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예. 날씨도 건조한 데다가 낮 기온이 최대 26.4도까지 오르기도 했었대요. 네. 이렇게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산림은 바짝 마른 상황이고 여기에 또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다고 합니다. 올해 2월 강수량이 평년의 21%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상황은 더 안 좋고요. 예. 여기에 또 바람은 강한 거예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9m 바람을 타고 이 불씨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게 바람이 없을 때보다 바람이 초속 6m로 불면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나 빠르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밤에는 이게 헬기를 또 띄울 수가 없고 낮에도 연기나 강풍 때문에 진화 헬기 투입이 제한받는 곳들도 있어서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인명 피해, 재산 피해도 계속 늘고 있죠. 네, 지금 인명 피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총 1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6명입니다. 사망자와 중상자 모두 경남 산청에서 나왔고요. 주택과 창고, 사찰, 공장 이렇게 건물 162곳이 전소되거나 일부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3곳 추가됐죠? 네,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선포가 됐습니다. 앞서 22일에 경남 산청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고 네. 이렇게 3곳이 추가가 된 건데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 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말했고요.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산불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산불을 둘러싸고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 진보 성향의 유튜버가 지난 23일에 예.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김건희 산불로 호마 의식이라는 예.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예. 이 유튜버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불이 강한 사람이 더 강력한 불을 이용해서 주변에 안 좋은 기운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서 퍼진 거고 뭐 이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예.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또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간첩들이 국가 중요 시설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방화해서 산불이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확산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산불은 반국가 세력의 테러, 경찰처럼 소방관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제목의 글이 300건 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이용자는 산불을 내는 이유를 기억하라 라면서 간첩이나 테러 세력이 혼란, 교란, 파괴 목적의 비대칭 전술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적었고요. 한편 이런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산불이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 희생자를 추모하기에 앞서서 정략적으로 음모론을 만들고 이용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면서 가짜뉴스 생산자와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언비어잖아요. 그렇죠. 예, 음모론 유언비어. 네. 절대 생산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단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예. 단속이 있어야 또 이런 게 많이 확산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잘 들었고요.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판결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직무에 복귀를 했고요. 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단 직무에 바로 복귀하고 첫 공식 일정이 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방문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요. 바로 집무실을 올라간 한 대행은 안보 치안 유지와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 행과 면담을 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고요.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에 바로 산불 피해 현장 가운데 하나인 경북 의성군으로 향했습니다. 예.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이 영남권 산불 진화인 만큼 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서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어제 이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의견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 열릴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그 날짜 애초 3월 중순쯤으로 점쳐졌던 법조계의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서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이게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선고일 공지 뒤에 실제 선고까지 한 2, 3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뭐 이번 주 금요일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4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는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초 예상을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를 알 수 있을 거다.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 비상계엄 관련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죠? 네, 이게 헌재가 소위 말해서 답안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두 사건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의 어떤 가늠자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비껴가서 예단이 쉽지 않게 된 모습입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증거 등이 없다고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의 방조, 묵인 여부는 이 계엄의 성격을 따지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내란죄 철회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이것 또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상계엄 위법성과 내란죄 철회 모두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일부러 비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현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이번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미리 언지를 주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헌재가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라고 봤고요. 황두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하는 부분은 빠지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헌재가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쟁점을 한
부총리 사건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네. 자, 여야가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 내놨어요.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라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거다라면서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 나왔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기각 그리고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요.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탄핵안을 민주당이 지난주에 발의했잖아요. 네. 야사당과 함께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네, 이게 헌덕수 총리가 이제 다시 대행으로 복귀를 하면서 헛발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네.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탄핵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헌재는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라는 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이라는 점을 판시했다라면서 오늘 선고로 그러니까 어제 선고로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시절 위헌 위법이 더욱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은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탄핵안 표결 절차가 실제로 언제쯤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실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탄핵안이 이제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 네, 않습니까? 지금 예정된 본회의가 오는 목요일이에요. 만약에 이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예.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본회의 일정을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표결 본회의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2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입니다. 내일 오후 2시예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예. 이에 앞서서 대장동 관련 재판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네, 어제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배임 혐의 재판이 예. 있었는데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은 두 번째 불출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증인 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판이 오는 28일부터 다시 이어지는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는 등 모두 6번의 증인신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내일이죠.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네. 가장 큰 쟁점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이에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고 김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네. 1심은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허위인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했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서 재배치했고 발언 자체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